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아침 뉴스의 중심은 새누리당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게 욕설과 함께 컷오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녹취록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김 대표가 친박에서 살생부를 만들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날 술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에게 전화했다 실언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했습니다. 물론 화나서 술 먹으면 친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한테 욕설할 수 있을 겁니다. 술 먹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 사장을 향해서 욕해본 경험들 많으시죠? 하지만 윤상현 의원은 단순히 한 명의 의원이 아니라 청와대 정무특보 특보까지 지낸 친박 핵심 의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입에서 이런 욕설과 잘라버린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취중 실언이라고는 하지만 파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술 먹고 전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할 정도면 상당히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는데요. 그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런 녹취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지금의 우리 사회, 지금의 우리 정치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누군지 궁금함과 동시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비단 저만의 감정일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할 얘기 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나 예? 이제 어제 주요 뉴스부터 일단 좀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어제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이제 발표를 했죠. 예. 네, 가능한 모든 조처가 모두 포함됐다. 이제 이런 평가인데요. 예. 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 40명. 예. 그리고 단체 30개를 이제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을 했고요. 6개월 이내에 북한에 다녀온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시켰습니다.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요. 해외 북한 음식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용도 이제 자제를 권고를 했죠. 사실상 군사적 대응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나지나슨 프로젝트도 중단한다. 러시아한테 그렇게 얘기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중단이 됐는데 왜냐하면 북한 기항 선박의 국내 입항이 이제 금지됐기 때문이죠. 예. 나지나슨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철도로 이 북한 나진항까지 운송해서 화물선으로 이제 남한의 포항이나 이 부산으로 좀 실어오는 복합 물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북한의 기항한 선박에 국내 입항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어려워졌죠. 예. 정부는 사전에 러시아에 이제 이 같은 사실을 이 같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러시아는 일단 유감을 좀 표명을 했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오자 접촉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예? 오자 접촉, 육자 회담에서 이제 하나가 빠졌어요. 그렇죠. 예. 이제 왕이 외교부 장관 어제 최근 한반도 상황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당사국들의 자제 필요성을 강도 높게 요청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핵 및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3자나 4자, 오자 접촉 등에 대해서 모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네, 박 대통령의 지난 2월 이제 제안과 관련해서 주목이 좀 되고 있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지난 2월에 지나는 오자 회담 이거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예. 이제 이런 신호를 일단 중국 측에서 보낸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 북핵 문제를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이라는 이제 전제가 달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왕 부장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오자회담 제안도 수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3자, 4자 접촉도 이제 거론을 한 셈이죠. 네, 어쩌면 이제 자신이 제안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상의 병행 추진이 좀 가능하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요새 이 북한의 이 도발이 강해지면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 법안이 이게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어제 그 북한의 그 사이버 테러 위협 강도가 그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그 국회에서의 그 사이버 방지 법안 처리를 이제 요구를 했고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그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화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그 협의가 필요하다. 뭐 이러면서 일단 거부를 했다고 그러죠. 더민주도 그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일단 그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를 이제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죠.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이제 공천 얘기 좀 해야죠. 원래는 여야 모두 오늘 2차 컷오프 명단을 발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어제 밤늦게 저녁에 이제 면접을 마친 뒤에 오늘 발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기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든 이 3선 이상의 그 중진들 탈락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네. 특히 이제 그 영남권 현역의 그 탈락 여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네. 그리고 그 더민주는 이제 오늘 그 초재선 현역 그 정밀 심사 대상 결과를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과연 이제 몇 명이나 될 거냐? 대략 한 10명 정도가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그 당내 관측이라고 하죠. 10명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양보다 질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예. 아, 물론 뭐 저는 많이 잘라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아닌데. 예? 아니 그래도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 요새 구조조정이 살벌한 칼바람이 우리 사회를 몰아치고 있는데 이 정치권이 그걸 좀 실감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당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 탈락하신 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나이로 자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65세 이상 노인분들 생각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물론 그 얘기도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회사 같은 데는 제 친구들 다 잘렸어요, 사실. 맞습니다. 예.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한구 위원장이 저는 이게 오늘 발표할 걸 내일도 연기하고 이러는 걸 보면 지금 제가 앞서 얘기한 윤석열 의원 발언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그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야기가 좀 원색적이었습니다. 뭐 죽여버려야 된다거나 뭐 석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윤상현 의원은 일단 있지도 않은 일, 그 살생부 이야기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생부 파문이 퍼진 지난달 27일 이제 오후에 통화를 한 내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떻든 좀 너무 있지도 않은 일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돼서 이 격분한 상황이었다. 실언이었다. 취중 실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후 열화를 막론하고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 무슨 소리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엄중 징계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나섰죠. 이제 김무성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누가 왜냐하면 또 윤상현 의원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가깝죠. 네. 근데 뭐 또 이제 아무튼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녹취 파일을 제공을 했다고 그러니 제공을 했는지 입수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해킹을 했을까요? 저는 사실은 입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녹음을 했다는 사실이 참 좀 씁쓸해요. 안 친한 사람하고 전화할 때 녹음하십니까? 잠깐만 딱 그러고 녹음하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그 아이폰이어가지고요. 아이폰은 그 통화 대용이 녹음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아주 그 민주적인. 그리고 국민의당 김한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요. 지금 야권 통합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입장은 바뀐 것 같지만 지금 역공도 만만치가 않죠. 당내에서. 그렇죠. 네. 국민의당 그 김성식 최고위원 어제 그 선거 때만 되면 여당은 야당 의석이 늘면 나라가 불안해진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제1야당은 그 다른 야당이 표 가져가면 그 여당이 유리해진다고 협박한다면서 김한길 위원장의 그 통합 연대론을 그 협박 정치로 이제 규정을 했고요.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 김한길 위원장을 겨냥해서 불과 한 달 만에 입장이 바뀐 거냐 이러면서 그 자제를 요청을 했다고 그러죠. 이 조정관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그 김 위원장이 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그 안철수 측근 인사들의 역공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 김한길 위원장도 어제 그 야권 통합이나 그 연대 논의를 위해서는 더민주가 그 패권 청산의 그 확실한 의지 혹은 뭐 확실한 행동을 좀 보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 당내 반발 기류와 그 더민주의 그 대응 등을 이제 그 반영해서 김한길 위원장도 그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본인이 탈당할 땐 그런 개헌 저짓은 상관없더라. 그때는 없을 정도의 자신이 있었다는 건지, 지금 갑자기 개헌 저지선이 이게 필요하다는 건지, 여러 가지가 궁금한 게 많아요. 네, 본인의 네. 선거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쉽지 않다고 그러죠? 예, 하여간 여러 가지 있는데 본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주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점은 풀어줄 의무가 있는 것이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북한이 정부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문자 메시지, 음성 통화 내용 등을 가져갔다. 이것이 바로 국정원의 발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비 PC까지 만들고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 전산망까지 장악했다는 사실을 밝혀졌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여당 내 북한 전문가시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북한이 정부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 퍼센테이지도 20% 정도는 해킹 당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닌가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인터넷 해킹하는 거나 스마트폰 해킹하는 거나 원리가 같고요. 네. 문자 왔을 때 링크 잘못 누르면은 그 바로 악성 코드가 심어지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게 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무슨 돌잔치 한다든지 이런 상조 관련한 문자를 이용해가지고 악성 코드를 심고 정보를 빼가고 이런 유형들이 많았습니다. 예. 과거에도. 근데 이게 정부 인사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 선의 정부 인사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을 노리죠. 그리고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 이제 안보 관련, 예. 그리고 국방 이런 쪽을 노리고 정부 발표에도 안보 쪽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타겟이 됐다. 어쨌든 국가 기밀을 빼내려면 대통령 스마트폰을 해킹을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 번호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 번호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보고하는 사람들. 예. 핸드폰으로.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로 타겟이 됩니다. 대통령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근데 불편하잖아요. 이동할 때나. 물론 보고를 받아야 그렇죠. 되니까. 예. 대통령이 쓰는 스마트폰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또 다른 공격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철도 이용 기관이라고 그러던가요? 이런 쪽에도 있었다 그러죠?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 메트로인데, 서울 메트로가 이제 2014년 7월경에 집중 공격을 받았어요. 제가 보도자료도 냈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 좀 석연치 않은 점이, 박 시장이 이제 박원순 시장한테 제가 국감 때 물어봤거든요. 보고를 예. 받았냐, 못 받았냐. 본인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서울 메트로는 2번이나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시에. 예. 박 시장이 직권한 건 아니지만, 어.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 이게 또 이제 서울시에서 국정원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그 국정원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 수사 의뢰한 사실을 박 시장이 모를 리가 있느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는 한 달 정도 조사한 뒤에 이거는 그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답변을 해줬어요. 그것도 서울시에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박 시장만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국감 때 질문할 때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박 시장을 따졌어요. 이제 이 서울시 행정에서 배제돼 있거나 만약 박 시장 말이 사실이라면 예. 거의 왕따인 거죠. 왕따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야당 반대로 그때 이제 상임위에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사건이 국정감사가 언제 국정감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 가을 얼마 안 됐죠. 2015년 가을이요? 예, 가을에. 예. 근데 그때 그러면은 여기 해킹은 언제 이루어졌다라고? 2014년 7월. 2014년 7월이요. 그렇다면은 해킹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진 않죠. 해킹이 이루어졌죠. 근데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예. 서울시하고 서울 메트로가 해킹을 은폐한 정황이 있어요. 해킹 사실을.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증거인멸을 시도했어요. 보통 그 해킹 당한 PC 있잖아요. 예. 그거는 국정원의 어떤 지시 없이는 그 포맷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포맷하면은 해킹한 기록까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90분 만에 해킹 당한 PC를 한 대를 포맷을 했어요. 이게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고. 아니 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예. 자체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국정원에 통보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예, 커질 수 있으니까 서울 메트로가 해킹 당했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게 돼 있거든요. 이런 사고가 나면. 예. 근데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안 했어요. 이거는 알게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심사위원회를 개최가 하면. 예.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거는 국정원에 즉시 통보 안 하고 서울시하고 서울 메트로가 13일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안을. 예. 통보 안 하고. 예.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자체로 해결됐으면 덮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3일 이후에 이건 자체 해결이 안 된다 해서 그제서야 서울시가 국정원에 통보하라 그래서 서울 메트로가 통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박 시장이 몰랐다? 굉장히 좀 어안스럽고 또 심지어 국정원이 이제 2013년 3.20이 북한이 테러한 굉장히 큰 테러 사건인데 그 사건과 동일 조직 소행이라고 분명히 알려줬어요. 서울 메트로하고 서울시에. 알려줬는데 이 서울 메트로는 나중에 사후 보도자료에 북한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정원 주장을 부정하는 이런 그러니까 국정원 통지 내용이 저희 쪽에 알려지기 전에 이런 허위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 서울시 메트로 관련된 해킹 은폐 의혹은 좀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사실 그건 오늘 사실 처음 듣는 거고 제가 여쭤본 건 철도 운영 기관인가 왜 맞아요. 여기 이게 예. 그 말씀드릴게요. 요 서울 메트로 사례를 보면은 메트로 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해킹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테러가 그냥 사이버 테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물리적 테러랑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사고를 유도시킬 그렇죠. 지하철 사고 유발. 그러니까 해킹을 집중적으로 시도한 게 어디냐면은 관제소, 이 종합적으로 컨트롤하잖아요, 운영을. 예. 그다음에 궤도 신호 사업소, 파란불 들어오고 빨간불 들어오고 신호 조절하는데 신호가 혼란이 생기면은 차량이 그 운행에 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사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그다음에 이제 통신 사업소, 통신 교란. 그래서 이런 게 집중적으로 해킹을 당했고 이런 거로 봤을 때 그 사이버 테러를 활용한 지하철 사고를 유발하려고 했다. 이런 정황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요. 근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철도 운영기관 직원을 이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게 철도일 수도 있고 지하철일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시네요. 다 포함한 거죠. 메트로까지 포함한 거죠. 그리고 철도는 예. 서울 메트로는 심각했어요. 거의 58대인가 해킹을 당했고 철도는 세대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막은 거예요. 국정원이. 근데 이제 철도는 문제가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정보를 빼내려고 그래요. 1차적으로 철도 관련한 네트워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를 빼내려고 했고 근데 재미난 거는 철도공사 정보기획처 직원들의 PC가 3개 해킹 당했어요. 이제 정보기획처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해킹을 막는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에요. 예. 해킹을 막는 직원들이 해킹을 당한 거예요. 세대가. 해킹을 막는 직원들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다. 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북한이 해킹 능력은 상당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해킹 능력이 상당하다기보다 한국의 보안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보안 시장이 독과점이거든요. 한 80%가 2개 업체에 돼 있어요. 60%가 한 개 업체고 나머지 20, 30%가 또 다른 업체인데 8, 90%가 거의 독과점이라서 원래 그렇잖아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두 개 업체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면 다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제1위 업체가 있는데 제가 그 과거에 이제 취재할 때 북한 해커 잠입 취재를 했어요. 예. 우리 기자가. 그때 그 1위 업체, 내가 이름은 실명 거론 안 하겠는데, 예. 1위 업체는 내 집 드나든다.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그게 입증이 된 게 2013년 농협 사이버 테러 할 때요. 예. 그 보안 업체만 아는 농협의 그 보안 서버, 농협의 보안 서버에 그 업체만 아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틀렸어요. 다른 데는 아무도 모르는. 뭐 이 정도니까 얼마나 우리 그 보안 업체 소실한지. 근데 사실은 이번에 국방부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 관련 인사들 이분들의 스마트폰이 해킹된 거는 본인들의 부주의도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아, 당연히 크죠. 자꾸 예를 들면 URL 그걸 눌러가지고 이게 누르죠. 그렇게. 예. 예. 저도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에요. 예.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뭐 지금 북한의 탈북자 동향입니다. 제가 관심 가질 만한 정보 파일이 붙고 뭐 김정은 측근 동향입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북한 악성 코드가 다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그 링크들이 달린 게 많이 오고. 그렇죠. 그럼 안보 관련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 눌러야 돼요. 근데 뭐 청와대 계신 분도 누른 적이 있고. 아니 근데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그러니까 들면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긴급 뭐 신용 등급이 변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뭐 이러면은 진짜 궁금해지니까 누를 수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걸 뭘 해야 되냐면요.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도요. 예. 전부 다 보안 교육을 해야 돼요. 스마트폰하고. 왜냐면 기밀을 다루잖아요. 예, 근데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특히 정보위 국회의원이다. 이러면 누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공무원 취직하는 사람들, 특히 안보 분야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이 스마트폰, 인터넷 해킹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인수위원회 할 때 청와대 그때도 기밀을 많이 봤는데 근데 그 교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필수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언제나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는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2016년 당신이 모르던 프리미엄 세단이 태어난다. 모두의 주관을 넘어서는 360도 디자인 밸런스. 기분 따라 주행 모드를 바꿔 매일 새로운 차를 타는 경험. 멀티센스. 이것은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 가까운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Beyond Driving SM6.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락시케 단호박지케도 있다고 전해라. 7시 38분 59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계속해서 교통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순환로 일부 구간 통제로 인해서 우회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천호대로가 군자교부터 동대문구청 쪽으로 이동하는 길 신호 여러 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고산자로가 동대문구청에서 경동시장까지 반대편으로는 종암사거리부터 동대문구청 쪽으로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이 주변에 인촌로도 고려대역에서 고대 앞 사거리 쪽으로 이동하는 길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종암로 역시 양방향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창동교부터 군자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군자교 진출램프 나가려는 차량들은 하위차로 중심으로 각 방향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도 월계 1교에서 노원교까지 구간 정체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 밖에 북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묵동에서 신내까지, 도심 쪽으로 묵동에서 월라지 주춤하고 있고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가는데 정릉 진출램프 그리고 기름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 차로에서 길게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요즘 소개팅 나가기 전에 상대방이 궁금하다 싶은 분은 인터넷 사이트, 왜 구글링이라고 그러죠? 구글 찾아보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들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단 한 번의 검색으로 개인의 정보를 알게 된다는 것 유용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는 지우고 싶은, 잊혀지고 싶은 부분도 있겠죠. 자,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잊혀질 권리를 보장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해킹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이거 방통위 소관 사안도 되잖아요. 그죠?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그 해킹 부분은 이제 인터넷진흥원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개인 정보가 이제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보도된 것처럼 그런 사이버 공격 위험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관련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또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통신 장비 뭐 이런 쪽을 지켜내는 것이 이제 1차 관문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많이 좀 정보기관에서 깔아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 그 보안이라는 것이 아무리 철저하게 되더라도 맞아요. 또 본인들. 그것을 뚫을 수 있는 또 해킹 기술이 또 개발이 되고 그리고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의 그 IT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철저한 보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잊혀질 권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방통위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신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우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잊혀질 권리라는 것이 그 인터넷상에서의 게시된 글이 불법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의 글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래되었거나 또는 그 이후에 사실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해당자에게는 그 자신의 그런 흔적을 지우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는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2014년 5월에 이제 유럽 사법재판소가 구글에게 특정인의 이제 오래된 기사를 인터넷상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하라고 판결을 한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도
그 도입 필요성하고 또 정책 방안들을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꾸준히 지금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이 처질 권리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만으로 들으면 또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언론의 자유라든지 또는 표현의 자유 또 국민들의 알 권리 하고 이제 충돌이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예. 또 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또 기술적인 경제적인 또 한계하고도 또 관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렇게 각각의 글을 올렸던 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제 그 행복 추구권, 프라이버시권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말이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 연애할 때 서로 자기 애인하고 찍은 사진 올려놓고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애인이 바뀌었을 때가 문제예요, 이게. 예? 애인이 바뀌었을 때 이 전에 애인과 찍은 사진을 좀 없애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일단 여기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처질 권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런 건 아니죠. 하나의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나 이거 이제 범죄의 대가도 다 치르고 했으니까 이거 좀 없애주십시오. 근데 이런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꼭 범죄까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어떤 특히 공인의 이제 행위,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또 일반 사인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이 올린 글이냐 아니면 언론사가 기사로서 작성되어 있는 글이냐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경우를 다 이렇게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요새는 말 바꾸기 하면 금방 나타나거든요. 예? 2002년도에 이런 얘기했는데 2015년도에 딴 얘기하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 좀 이 논란 피하기 위해서 없애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공인의 발언은 또 그렇게 없앨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려면 사실은 오래전에 게시된 글이라는 또 그런 요건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일어난 거를 바로바로 그냥 삭제하고 한다기보다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아직 여러 성숙하지 못했던 미성년자 때 올린 글이 성년이 돼가지고도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사실관계가 그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는데 옛날 사실관계, 그릇된 사실관계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가지고 오해를 받는다든지 하는 문제도 지금 심각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위원장님,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죠?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잊혀질 권리도 보장이 되면서 알 권리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도 침해되지 않게 만드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예? 가이드라인 안 지키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강제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대상이 되는 검색 서비스 사업자나 게시판 관리자 등하고 이제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잊혀질 권리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이제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도 이뤄내가지고 이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일단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면은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법제화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참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단통법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1년 6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떴다방 형식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것도 번호 이동하는 사람에게만 이제 과다한 보조금이 지급이 돼가지고 또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반드시 고가요금제를 또 가입하도록 그렇게 쭉 해와서 이제 소위 지원금
보조금 대란이라는 것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그 많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그 뭐 보조금을 제대로 못 받거나 또는 기기 변경을 하면 뭐 거의 보조금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용자 차별들이 있었는데 이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 이제 지원금을 공시하고 그다음에 그 가입 유형 그러니까 번호 이동이나 기기 변경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요금제가 낮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해서 이제 이용자 차별이 많이 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됐어요, 진짜로.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이동통신사들이 그런 가입자 끌어들이기 위해서 쓰던 예. 그 지원금을 이제 요금 서비스 경쟁 쪽으로 돌려가지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프리미엄 단말기 가격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점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또 새로이 그 지원금 대신에 그 일정한 기간 동안 20%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가 소비자들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예. 또한 통계에 의하면은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소비자들의 그 데이터 사용량이 예. 5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계통신비는 오히려 감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가계통신비 감소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단통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계시는 거군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월 말이 되면 1년 6개월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에 그 단통법의 이제 성과들을 이제 쭉 점검을 하고 또 당연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예. 그 지원금이 공시되는 그런 좋은 효과는 있지만 예. 금액이 이제 높지 않다는 또 예. 이야기도 있고 예. 그로 인해서 단말기 초기 구입 예. 부담금이 이제 많아졌다는 예. 그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그 단말기 유통법의 문제들을 좀 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예. 이제 6월경에 예. 이제 전체적인 그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